저 주변에 굉장히 예쁜 아나운서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리고 뭐 외국 대학 나온 학생들도 많고 영어 잘하는 학생 정말 많죠. 몸매도 요즘에는 뭐 굉장히 좋고 저는 근데 뉴스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충 준비하면 항상 떨어졌고 정말 죽어라고 준비하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준비의 내공이 내공이란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M 교육연구소 대표 우설리라고 하고요. 네, 저와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할 분은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YTN 라디오에서 거의 한 7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 했고 굉장히 간절했었어요. 많이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확인하는 일이 저한테는 항상 모든 특강에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은 좋아하지만 사실 이 특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하자고 하셨을 때,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도 사실은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 많은 분들에게 받은 이야기와 도움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기회가 됐을 때 하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쁜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러 왔고요. 요즘 아나운서, 라디오 아나운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라디오 아나운서는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YTN 같은 경우는 TV랑 라디오가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YTN 앵커들 따로 있고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가 지금 한 8명, 9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음악 방송, 뭐 교양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은 당연히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고요. 뭐 예능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그리고 뭐 스포츠를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라디오 아나운서는 정말 좋은 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업무 그 분야가 나눠진 것도 있지만 기회가 많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어떨 때는 작가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요즘에는 다 DJ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밖에서 기술 감독이 앉아서 옆에서 PD가 큐하고 올리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마이크 올리고 음악 틀고 BG 깔고 오프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조금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있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라디오를 워낙 좋아했었고 네. 뭐 그러면 거의 플레이어처럼 네, 아나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가요?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 아나운서들 그리고 지상파 아나운서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 다 아는 그런 방송사들을 빼놓고 그 다른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들은 거의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쪽을 면접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나는 아나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고 그래서 멘트도 잘 소화를 했고 면접을 갔는데 글도 쓸 수 있겠나 라든가 아니면 노래는 얼마나 아나라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여럿 있을수록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더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더라도 일단 닥치면 하겠다라는 의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나운서 일이 예전처럼 뭐 뉴스를 잘 읽는 것, 그거는 이미 기본 전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더 어려워졌다. 저희 때는 중요했던 게 이미지도 신뢰감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신뢰감이고, 약간 신뢰감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신뢰감이 갖춰지면 아나운서 자질을 많이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아나운싱을 제일 많이 봤었죠. 네, 그리고 평가할 때 1차, 2차 이렇게 테스트할 때도 원고로 거의 테스트를 했지, 지금처럼 이것저것 많은 능력들을 봤던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전과 지금이 좀 차이. 네, 지금도 많은 그런 방송사에서 이 부분을 보는데 이제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방송사 사정이 좋아질 예정이다 혹은 좋다. 저는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려는 방송사의 의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보면 너는 아나운싱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는구나. 이거는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고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일단은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준비할 때 김성훈 아나운서가 다른 아나운서 뭐 동기들도 있겠지만 어떤 성공 사례를 본다면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나운서 준비한 학생들. 그때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계속 왜 떨어질까? 면접에서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할 만큼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 나보다 더 못하는데 쟤는 왜 붙었지? 라는 생각? 네. 저는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런 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카메라 테스트를 보면 5명이 올라와 있겠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평균의 토익 점수, 뭐 학점, 이런 것들의 평균을 일단 다 갖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하나에 집착을 해서 이게 떨어진 게 그것들 중에 하나일까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디오가 안 좋을까? 아니면 학점을 더 높여야 되나? 한 학기 더 들을까? 토익을 한 2번 더 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평균에서 시작한 그 탈락할 만한 요소들은 이미 없앤 다음에 붙을 만한 요소가 나한테 있었느냐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탈락하면 내 경쟁력이 무엇이지, 없나, 아니면 이게 매력이 있었나를 체크하기보다는 남들과 그 평균에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험상 그럼 김성훈 아나운서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해서 라디오에서 저는 합격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주변에 굉장히 예쁜 아나운서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리고 뭐 외국 대학 나온 학생들도 많고, 영어 잘하는 학생 정말 많죠. 몸매도 요즘에는 뭐 굉장히 좋고. 저는 근데 뉴스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했고, 뉴스는 진짜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왜 지금 현직 아나운서들은 뉴스를 이렇게 못하냐라고 묻고 싶을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잘했다고 생각을 못한다라는 해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아니요. 근데 사실 현직 아나운서들 중에 왜 뉴스를 못하는데 뉴스를 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질문도 한 적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워낙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다양해진 거죠. 그 아나운서는 예를 들어 예능을 정말 잘했던 아나운서였고요. 그렇죠. 또 스포츠 중계 잘하는 아나운서들, 정말 대단하죠. 그다음에 뭐 라디오를 잘하는 아나운서 다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뉴스에 가진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는. 네. 네,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채널, 그다음에 앵커 이런 시험들은 정말 간절하게 받고 그런 시험에서는 높게 많이 차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최종도 보고. 네, 네. 한번 그럼 뉴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이러려고 뉴스 멘트를 갖고 온 건 아니었는데 저도 이따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근데 피드백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 네. 일단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건 아마 무수하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실 텐데, 아까 말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거 아니죠? 라디오식으로 뉴스를 한번 읽어주세요. 아, 지금요? 네. 아, 정말 저희가 준비 안 된 게 느껴지시죠?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오늘 뉴스 오늘 뉴스입니다. 그쵸? 오늘 뉴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 기회를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 잠수함 보유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당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네, 떨립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안정감 있고 보이스가 되게 좋죠. 네, 잘 들어봤고요. 네. 정말로 준비한 멘트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면접 준비하면서 그 성공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준비는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면접 시험이 코앞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요즘에는 언제 또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이럴 때 나는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중요한 게 멘탈 관리거든요. 네. 떨어졌을 때 그걸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있을까요? 일단은 좀 면접을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아나운서 면접을 본 적이 있다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은 안 계시네요. 그러면 재미있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면접들은 일단은 성공 사례로 보면 끈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 그 일을 시작한 게 인천국제공항 아나운서였어요. 2010년도인데 아직도 지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원고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공항 가면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그 공항 입사했을 때를 얘기를 드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시험을 다 보고 뭐 오디오 테스트도 보고 면접도 보고 떨어졌고, 두 번째 사람은 또 계속 이제 뽑을 시기가 오니까 또 공채 공고가 났더라고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썼어요. 면접 다 보고 안 뽑아줄 것 같았는데, 혹시 그냥 이 정도면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얘기할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원서를 넣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면접 다시 보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시면 된다. 뭐 통장 사본이랑 이런 거 챙겨와라.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왜 내가 됐을까? 처음 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냥 안 쓰러지고 계속 뽑아달라고 매달려서인데, 어쨌든 거기에도 전제가 들어가요. 저는 그 전 시험에서 차점자는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야 되는 시험임에는, 그리고 직종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절실함과 그리고 그 전에 면접에서 봤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합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어떤 거였냐면,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데서 이제 뉴스를 할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에서 뉴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운이 따랐었어요. 저는 실력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력서에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경력을 잘못 기재했어요. 연장돼서. 네. 그랬는데 그 경력을 보고 뽑으신 거였어요. 그때도 이 경력이면 그냥 일하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이미 실책 사유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촬영해보고 그만하자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조건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간절함들 다 넣어보고 어디서든 일하고 싶어 했던 그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YTN 처음에 일한 것도 제가 입사했을 때 너무 다 경력이 많은 선배님들이었고 저는 회사를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아카데미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선배님들 다 오빠라고 뭐 남자 선배들 부르라고 해도 너무 나한테는 다 큰 분들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실력, 그러니까 뉴스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 그냥 뽑아달라고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네. 네. 저도 기억나는 이제 면접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면접을 봤을 때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몇 군데 붙어서 사실 프리랜서 경력이 조금 많거든요. 저는 YTN 라디오, 그다음에 여수 MBC, 그다음에 CBS 라디오, 그다음에 TBS DMB, KBS I 되게 많죠. 되게 조금씩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험이란 걸 보잖아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어쨌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충 준비하면 항상 떨어졌고 정말 죽어라고 준비하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준비의 내공이 내공이란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습니다. 한 예로 시험장에 가면 그 대기실에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수험번호 몇 번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왔습니다. 상대방이 네 라고 답하는 그 네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아, 나 오늘 떨어졌구나 라는 느낌이 왔었고 어떤 곳에서는 제가 아, 전데요 라고 하는 내 목소리에 내가 오늘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기가 발생하는 거는 평상시에 정말 노력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어쨌든 내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면접인데요. 저는 외국어도 그렇고 특기가 별로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1, 2, 3차까지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이제 스펙으로 올라오니까 거기까지는 됐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이 누구였냐면 이제 2명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영어하고 일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는 뭐라 그러나요? 실력자. 네, 어쨌든 상대자였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면접 준비를 며칠 앞두고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면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뭘 가져가야 될까? 정말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의 노트 한 권을 썼던 것 같아요. 뭘로 썼냐면 질문과 답변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회사 앞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 줄 아나? 뭐 이런 거 황당한 거 물어볼 것 같으면 그거 그냥 질문에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타 방송사 뭐 프로그램 봤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면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아, 이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경력이 있으셨구나.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런 경력이 있으시구나. 아, 그러면 내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야겠다. 라고 갔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에 이제 사장님이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하고 주고받다가 합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뛰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철저한 준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아나운서 준비는 아나운서 항상 뽑을 때 10명씩 뽑질 않잖아요. 네. 나는 준비돼 있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예를 들어 나는 뉴스를 잘하고 뉴스에 자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섰는데 그 해에는 뭐 예를 들어 올해는 중국어 잘하는 아나운서를 뽑아볼까라는 정해져 있는 그 인재상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받아들였을 때 좀 받아들이는 것도 담대하게 좀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이 변수들이 이 아나운서 시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여기에 가고 싶다 하고 그 목표로 정한 방송사가 있나요? 있나요? 없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그럼 되는데 고개를 끄덕여 볼까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기에서 방송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저 채널 되게 잘 보시는데 저기에서 방송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전에는요, 저희 때는 목표 방송사가 있었어요. 나는 MBC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나는 KBS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로 되게 한우물을 막 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능력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컨셉이 딱 다르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인재상이 달랐을 경우에 나를 비껴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하나 정하고 한우물을 파는 경우가 사실은 잘 안 맞죠, 트렌드상. 그렇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그 평균 기준들이 내가 잘 마련이 돼 있고 내 매력이 뭔지 알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희가 주제가 아나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아나운서 준비해 말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할 때 안 되는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리고 많은 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 시험을 끝까지 더 도전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너무 많이 나를 채찍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믿고 들어가서 뽑든지 말든지 니네가 선택해. 니네의 기준대로. 나는 내가 하고 나올 것만 제대로 하고 나오겠다.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 그동안 이 연습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특히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면접보다 더 한대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그 준비 과정에서 나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옆에 내가 더 살을 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저는 그게 너무 예쁘고 다들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부분이 준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덧붙여 보자면 그래서 이제 초반에 내가 목표를 세울 때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디든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는 얼굴 알려진 아나운서를 선호하지 않는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잘하는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아나운서를 더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내가 하나 맨 끝을 정해놓고 있다면 그 목표를 오르려면 당연히 계단을 올라가듯이 작은 방송사 별로 내 마음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올해 딱 한 번 있는 방송사 올인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져도 나는 계속해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반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도 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게 수능도 봤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도 봤는데 우리한테는 적어도 공채도 1년에 몇 번 있고 물론 너무 조금 뽑긴 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방식에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좋지 않은 회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노동의 질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아나운서의 어떤 능력 너무 많이 원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회사들,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도 아까 그 맥락인데 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시고 딱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다 보면 그 첫 단계에서 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가서 촬영하고 원고 쓰고 편집도 할 수 있니? 했는데 정말 제 주변에는 그거 관련해서 법정에서 또 뭐 아니면 조정 절차를 거친 아나운서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겪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건지 이게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럴 때는 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갖되 김성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한다면 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이제 후배나 제자들을 보면서 목표가 확실한 스펙이 너무 좋은 당연히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매년 떨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다시 작은 곳으로 돌아가서 내공을 쌓고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곳이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작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마련하면 더 큰 기회들, 네, 내게 맞는 방송사를 찾을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아나운서의 자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죠. 네,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약간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틀에 맞춰져서 기교로 테크닉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아주 무수하게 훈련을 하기 때문이죠. 잘 읽고, 잘 표정 짓고, 네, 잘 고개 끄덕여주고, 제스처를 잘 사용해주고 하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인드마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대한다라는 것, 이 진정성을 갖는다라는 게 좋은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말씀하신 부분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성격 자체가 막 따뜻하고 막 잘 웃고 아나운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지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저는 좀 방송에 갖고 있는 철학이 이 부분에 공감하지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청취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 방송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 해주신 분도 많았고 단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노력하다 보면 또 중간에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나? 난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무미건조한데 또 균형을 찾는 일도 한 3, 4년 차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네, 방송의 소중함을 알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인터뷰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표시가 나지는 않고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 거기에 배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진정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싫다. 그러니까 네. 나는 연기자 아니니까 연기하기 싫다. 왜냐하면 저희는 음악 방송하면 사연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뭐 힘드신 분들 사연 정말 많아요. 근데 다 아유 힘드시죠라는 내가 안 겪어본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지만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힘들다 이런 얘기에 아우 힘드시죠가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땐 좀 융통성이 없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갖고 와서 마음으로 느끼는데 지금도 항상 주의하는 게 아는 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 프로그램 할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일단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아나운서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인터뷰한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쉽지가 네네.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막 준비 안 된 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아는 척하지 않는 거 항상 좀 용기 내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일까? 네.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할 수 있나?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면 이것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또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 하지 않으세요? 네. 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되고 나서 드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준비.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주제는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제가 준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왜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나의 채용이 안정돼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는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연차가 높게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나운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적다 보니까 좀 고민이 돼서 이 주제를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25살에 됐어요. 그때는 빨리 됐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친구들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빨리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됐고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했어요. 공부를 뭐 좋아하는 학구파는 아니지만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학원이든 어떤 거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방송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도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방송을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좀 그게 공부가 근데 이렇게 앉아서 책 보는 공부 말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오래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뭐 고3 수험생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라디오에 음악 방송에 문자 보내면 내가 그래도 고3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얘네 마음을 알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생 공부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애를 하면 그 연애 누군가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내가 음식 방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내가 본 책 좋은 오프닝에 그걸 그대로 옮기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감정들 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나중에는 정말 그 소재를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그 방송을 어쨌든 소중하게 얻었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랜 B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아나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자리가. 그렇게 되면 내 공부가 그런 식으로 플랜 B로 활용될 수 있는 공부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25살에 됐고 그 다음에 일찍 아주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27살에 그런 고민을 했고 아예 방송사를 뛰쳐나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더 늦으면 정말 방송은 그만두는데 나는 늙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7살 때 그냥 학교에 교수 자리가 있어서 그 학점은행제 거기에서 이제 교수 활동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송으로 복귀했고 복귀하다가 안 돼. 정말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나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일반 회사 홍보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8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방송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의 많은 아나운서들을 보면 나이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방송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막연했던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키워진다 그랬잖아요. 소통 능력, 말하기 능력,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이 쌓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적성을 찾아서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원을 하기도 하고 교육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기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프레젠터가 되기도 하고 또 홍보실이나 마케팅, 세일즈 쪽으로 나가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트, 그림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제2의 화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내가 아나운서로서 뭔가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겨난 나의 능력이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간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진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저는 편안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간절한 그 시험을 보거나 또 그리고 뭐 특히 뭐 최종 면접 오를 때 올랐을 때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냥 떨어져도 될 것처럼 어디 다시 갈 때 있는 것처럼 시험 보자 기다리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쿨해서 성격이 시원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끼리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도전을 선택하셨다면 다 쏟아부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심히 했지만 얼만큼 많은 운이 따라서 이 자리에 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운이 여러분께도 노력만큼 노력보다 조금 더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질은 후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준비생들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거나 정말 허스키하거나 방송인과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노력하면 정말 지금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방송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연습해서 내가 닮고 싶어하는 아나운서를 그리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목표를 갖고 계시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향으로 내가 만들어질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특강 마쳐도 되죠? 네,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